자, 재계 3인방 총수 활약도 컸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어제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저희 인터뷰로 라이징 스타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안 그래도 미국 내의 투자, 그다음에 AI 반도체 협력에 큰 부담을 갖고 있죠.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이미 제일 먼저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물밑에서 굉장히 협상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역시나 기업인들이 큰 역할을 이번에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든든해요. 네, 항상 해왔어요. 사실상 이제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렇게 교역이라든지 무역에 분쟁이 있었을 경우 기업인들이 현장에 가서 서포트했던 부분, 도와줬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굉장한 특이한 게 느껴졌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굴지 그룹들입니다. 항상 갔었어요.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안 보이던 분이 갑니다. 그게 바로 한화예요. 한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한화가 이렇게 글로벌이 됐지? 어제 이렇게 글로벌화 됐지? 라고 느끼는 거죠. 하나는 중요하고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살짝 끼진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조선업이라는 거예요. 하나가요, 2년 전에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욕 많이 먹었어요. 아니, 망해가는 조선소를 왜 사냐 이거예요. 어차피 미국은 조선업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신의 한 수가 지금 된 거죠. 필리조선소가 미국에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RO가 거기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자신의 배를 수리하고 정비하고 하는 걸 원하겠어요? 아니면 본인 나라에서 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본인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본인 나라에서. 근데 시설이 없어요. AS 센터가 그냥 미국에 만들어준다. 맞습니다. 잘 고쳐요, 우리가 그렇게? 네, 그렇게 지금 해서 한화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너무 좋겠죠. 이거를 한화에서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야, 그러면 너네 필리조선소 우리가 인수했으니까 여기다 막대한, 지금 이미 기술진 파견했거든요. 인력 다 파견한 상태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인프라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크나큰 도움이 돼서 이번에 이제 마스가, 그러니까 이 조선업에 대해서 크나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번에 이제 관세에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권 평론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혁준 변호사님, 하나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이게 또 우리 현대기아차가 사실은 블룸버그 통신 분석한 걸 보니까 5조 달러, 5조 원? 5조 원이겠죠. 5조 원 정도를 이제 현대기아차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물밑에서 고생도 많이 했고, 지난번 제일 먼저 이제 미국에 투자도 발표했는데, 앞서 이제 권 평론가님 그 예리한 분석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를 지키는 대신 자동차를 내줬다. 근데 그 분석이 맞는 게, 사실 일본은 12.5%로 이번에 일본차 관세율을 조정했잖아요. 기존에 2.5% 관세가 있어서 더해져서 15%.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12.5를 관철시켰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2.5% 사실은 지금까지 관세에 있어서 우리가 이점을 보고 있었던 게 그간의 어떤 한미 간의 약속이었는데, 그걸 못 지킨 점, 쌀, 소고기도 좋지만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번 협상한 거 보고 많은 분들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생각나느냐? 제 사법시험이 생각났어요. 제가 합격해가지고는 다행인데 문 닫고 들어갔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이번 관세 협상에 아슬아슬하게 붙었구나. 왜 그러냐면 모든 면에 있어서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우리가 한참 손해를 본 겁니다. 우리나라는 FTA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일본하고 EU가 12.5% 증가했는데 우리나라 관세 증가율 15%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투자하는 금액이라도 좀 깎아줘야 되는데, EU가 GDP가 얼마냐면요, 19조 4천억 달러예요. 그런데 얼마 투자합니까? 6천억 달러 투자합니다. GDP 비율하면요 3.1%밖에 안 돼요. 일본은 GDP가 4.1조인데 4조 1천억 달러인데 얼마 투자합니까? 5,500억 달러 투자합니다. 그러면 GDP 비율로 하면은 저희가 계산했어요. GDP 대비 20.4% 한국. 13.7%인데 우리나라는 487조, 이게 3,500억 달러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GDP는 1.8조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거의 EU에 비해서는 5배, 그다음에 일본에 비해서도 상당 부분 한 2배 가까이
그런 그 협상을 갖다가 얻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관세는 관세대로 높여주면서 투자는 투자대로 어마어마하게 해주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게 마치 제가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아우 간신히 붙었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문 닫고 들어간 게 뭐 자랑할 만한 그런 성적이냐 저는 조금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